안녕하세요. 구글 지도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지도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와 달리 국내 지도뿐만 아니라 해외 지도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지도를 웹페이지 상에서 제어할 때 사용하는 구글 맵스 AP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구글 지도를 웹페이지에 띄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구글 맵스 API를 사용하려면 우선 구글에서 발급해주는 API 키가 필요한데요.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구글 지도 API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한글로 된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 제 블로그의 글도 검색 결과로 나오고 있었네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맵스 플랫폼 시작하기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화면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른 API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저처럼 바로 대시보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구글 서비스의 API 키를 발급받으시는 거라면 가입 절차가 필요해서 약간 헤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API 키 발급이라는 산만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훨씬 수월하니 부디 인내심을 갖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글 맵스 API는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는 유료 API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 정보를 구글에 제공해야 API 키가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8,500번 정도는 무료로 호출이 가능하니 개인 학습용으로는 차고 넘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화면에 진입을 하셨으면요. 여기 왼쪽 메뉴에 사용자 인증 정보가 보이실 텐데요. 이것을 클릭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미 생성된 구글 맵스 API의 키가 보일 거예요. 혹시 이미 만들어진 키가 하나도 없다면요. 여기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키를 눌러서 여기 API 키를 누르면 새로운 API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API 키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키 표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API 키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립보드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API 키는 공유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내 API 키를 사용해서 구글 맵스 API를 엄청나게 호출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실습이 끝나면 꼭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API 키를 삭제해 버리세요. 여기서 작업을 누르고요. API 키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쉽게 API 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코드 샌드박스 IO라고 하는 온라인 코드 에디터를 이용할 건데요. 여러분은 로컬 환경에서 진행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표시할 이러한 HTML 파일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선 웹페이지 상에서 구글 지도를 어디에 보여줄지를 결정하고 이 구역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디 아래에 제가 div 요소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id 속성으로 맵을 설정해 줄게요. 이 div 요소 안에다가 우리는 구글 지도를 불러올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이 div 요소의 높이를 CSS로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비어있는 div 요소의 높이는 기본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구글 지도가 절대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스타일 요소를 사용해서 인라인 스타일링을 해줄게요. 그래서 하이트를 600 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가 여기 아랫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구글 지도 외에는 딱히 실습 페이지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있던 H1 부분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제 HTML 문서에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구글 맵스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컬에 작성할 코드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원격에 있는 구글 서버로부터 구글 맵스 API의 코드를 내려받기 위함입니다. 여기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두 개 추가하겠습니다. 둘 다 default 속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표시해 줄 건데요. 첫 번째 스크립트 태그는 로컬에 있는 파일을 가리켜야 되죠. 그래서 index.j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글 서버로부터 구글 맵스 API 코드를 내려받기 위한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maps googleapis.com 그 다음에 /maps api js 이 query string 부분을 보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명시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키 파라미터에는 아까 전에 발급받은 API 키를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 콜백 파라미터에는 구글 맵스 API 코드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호출돼야 하는 함수의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저는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nit 맵으로 설정해 주었지만 원하시는 함수명을 아무거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저는 클립보드에 복사해 놨던 API 키로 이 부분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ndex.js 파일을 만들고 콜백 함수의 코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우선 여기에 index.js 파일을 만들게요. 저는 아까 전에 init 맵을 함수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윈도우 객체에 init 맵 속성에 콜백 함수를 할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글 맵스 API를 사용할 건데요. 구글 API는 이렇게 구글 맵스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맵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이 맵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것이고요.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new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HTML 파일에서 어디에다가 구글 지도를 보여주기로 했었죠? 여기에 id가 맵인 div 요소에다가 보여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DOM API를 사용해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map 이렇게 해줘서 이 div 요소를 이 맵 클래스의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지도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옵션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지구에서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지도를 보여주느냐인데요. 이것은 센터 옵션을 이용해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구상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는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죠. 그래서 위도는 LAT라는 속성을 사용하고요. 경도는 LNG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각각 영어로 latitude, longitude를 의미하죠. 저는 지도의 중앙 위치를 한번 서울시로 설정해 줘 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의 위경도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구글 지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서울시라고 하면요.
여기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검색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URL 부분에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복사해 오면 되는데요. 이 쉼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이 위도값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이 경도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설정해 주면 지도 중앙에 서울특별시가 올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옵션은 줌인데요. 줌은 말 그대로 지도가 얼마나 가깝게 보일지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설정을 해 볼게요. 여기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9 그리죠? 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웹페이지에 구글 지도가 나타나고 그 안에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줌을 제가 5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보이게 되고요. 제가 줌을 15로 늘리게 되면 이렇게 서울의 매우 자세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1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사실 이 줌 설정은 사용자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고요. 단지 여기서 넘겨주는 줌 값은 지도가 맨 처음 로딩 됐을 때 적용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특정 위치를 표시할 때는 마커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엑스몰을 구글 지도의 마커로 표시해 볼까요? 마커를 생성하려면 구글 API에서 이 마커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마커 클래스는 객체를 인자로 받습니다. 여기에 포지션 속성을 명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벨도 명시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맵이라는 것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맵은 우리가 여기서 생성한 맵 인스턴스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맵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 인스턴스를 할당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넘겨줄 수 있겠습니다. 이 레이블에는 코엑스몰이라고 하면 되고요. 포지션에는 지도를 생성했었을 때처럼 위경도 값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LAT 그 다음에 LNG를 넘겨줘야 되는데요. 구글 지도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코엑스몰을 검색해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위경도 값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위도로 쓰고요. 두 번째 값을 경도로 쓴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을 해보면요. 네, 여기에 제가 new를 안 해줬죠. 다시 저장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코엑스몰이 보이죠. 좀 줌인을 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코엑스몰에 마커가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도에는 여러 개의 마커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서울에 있는 7곳의 유명한 쇼핑몰의 위치를 담고 있는 배열을 이렇게 몰즈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이 배열 안에는 레이블과 쇼핑몰의 이름,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값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몰즈를 대상으로 루프를 돌면서 마커를 생성해 주면 되는데요. moles for each를 사용할게요. 그러면 여기 함수를 넘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열의 오브젝트의 레이블을 읽고요. 위도를 읽고 경도를 읽을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가져와서 이제 포지션에는 여기 LAT, LNG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 LNG로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그대로 위에서 넘어온 레이블을 사용하면 돼요. 네, 맵도 속성 이름이랑 변수 이름이 똑같으면 이렇게 생략 가능하죠. 네,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마커가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에 이렇게 마커를 이용해서 여러 장소의 위치를 표시하니 이렇게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영역들이 좀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커들이 지도의 가장자리에 딱 맞도록 좀 타이트하게 배치되면 좋겠죠? 이럴 때는 구글 맵스 API에 LAT LNG bounds라고 하는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bound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구글 맵스 API에 LAT LNG bound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것의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이 bounds를 이 for each 문 안에서 사용할 건데 이 bounds 인스턴스는 extend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extend 함수에 각 마커에 포지션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커가 지금 없죠? 그래서 이 마커를 위에서 저장을 해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맨 처음에 만든 이 맵 객체는 fit bound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bounds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마커들이 지도에 골고루 배치가 되고 줌도 그에 맞게 적당히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커를 클릭해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 마커를 클릭했을 때 그 위치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구글 지도에서 정보창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운즈 아래에다가 제가 정보창을 하나 만들게요. info window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API를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구글 맵스에 보면 info window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이 각 마커에 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marker add listener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는데요. 2가 있어야 되죠. 이벤트의 이름은 클릭이고요.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info 윈도우에는 set conten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info 윈도우의 내용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info 윈도우의 내용은 이 몰즈 배열의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네임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네임을 이렇게 읽어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임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nfo 윈도우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오픈 함수를 호출해서 열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info window open 다음에 이 anchor 속성으로 이 마커를 넘겨줘야 돼요. 즉 마커가 있는 위치에서 정보창을 열어주라는 거죠. 두 번째 인자로는 맵 객체를 넘겨야 됩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서 한번 마커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엑스 모이라고 뜨죠.
롯데월드 타워몰, 동대문 시장, 명동 지하 상가, IFC몰, 타임스퀘어, 고투몰. 이렇게 원하던 대로 마커를 클릭했을 때 쇼핑몰의 이름이 담긴 정보창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마커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지도의 중심도 같이 이동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좀 더 동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지도 객체의 펜투 메서드에 마커의 위치 정보를 넘겨주면 되는데요. 여기 클릭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맵 객체의 pen to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인자로 마커의 포지션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pen to 함수는 지도의 중심을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마커의 위경도 값을 넘겨주니 그 위경도 값으로 지도의 중심이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코엑스를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코엑스로 중심이 이동을 하죠. 이번에는 타임스퀘어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타임스퀘어로 중심이 오고요. 동대문 시장으로 해보니 동대문 시장으로 이렇게 지도의 중심이 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예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구글 맵스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구글 맵스 AP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면 이 공식 레퍼런스를 보면서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